입니다. 매시브 팀 용산고 영어를 맡고 있습니다. 조봉현입니다. 드디어 우리 첫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영어 시험 잘 보셨을까요? 네, 잘 봤겠죠. 여러분 잘 보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의도해서 맞춘 것들이 있다면 잘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어떤 걸 의도해서 공부하고 그 의도에 따라서 문제를 맞춰보는 연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수정을 거칠 수 있고 나중에 나아질 수 있고 원하는 점수와 등급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 영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면서 미래를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제 저는 유명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백스페이스를 좀 눌러서 그러면 안 되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뒤로 조금만 넘겨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양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3달쯤에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산고 1학년 시험이 큰 변화가 있다. 그리고 올해 어떻게 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뒤에 있는 거 검색해 보셔도 나올 거야.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방위적인 유형과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선배 지금의 2학년이 겪었던 작년입니다. 그리고요, 외부 선지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고3 선배들, 즉 2024년, 23년 이때 있었던 친구들의 어려웠었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고는 전통적으로 외부 선지랑 전쟁을 하든가 아니면 방금 작년에 나왔었던 이런 전체적인 변형이 이루어지는가 이 두 개가 굉장히 대립됐었거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후자였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공부할 때 전방위적인 것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외부 손질랑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이번 고등학교 2학년들도 이렇게 출제가 돼서 우리는 올바르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친구들 있을 겁니다. 특히 서술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못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막막하다가 서술형을 틀려버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요 서술형에 틀렸다라는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서술형을 틀렸다는 친구들은 서술형을 정말 못하는 걸까요? 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명확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술형 진짜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 요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 서술형 페이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페이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비어 있던가 까만색 컴사로 쓰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 까만색 컴사를 시험지에다가 썼다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펜이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보통은 샤프라든가 볼펜을 가지고 열심히 풀고 그리고 컴사로 옮기잖아요. 하지만 컴사로 바로 썼다는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쓰자마자 바로 OMR 카드에 혹은 주관식 답안지에 옮겼다는 뜻일 겁니다. 맞죠? 여러분 보통 서술형 틀린 친구들은 이렇게 틀립니다. 서술형을 틀렸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풀 능력이 없는 것보다 풀 시간이 없는 거에 가까워요. 즉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건데 세계제 2차 대전에서 있었던 혹은 세계제 1차 대전에서도 있었을 거야. 그랬었던 전투기의 연구였습니다. 전투기를 연구했대요. 왜냐면 더 강력한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그 강력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 분석을 했는데 여기 빨간색 점들이 총탄을 맞았던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그럼 빨간색 점들은 총탄을 매우 많이 맞았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강화를 하면 어? 그럼 더 오래 살지 않을까? 오래 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반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쵸? 여기선 이렇게 많이 맞았죠?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진짜 죽어서 못 들어오고 폭파된 비행기들은요, 이곳 외에서 맞았던 친구들이었던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을 보고 잘못 해석하는 우를 범했던 거죠. 자, 이거 여길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약한 겁니까? 서술형이 틀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못하는 겁니까?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킬레스건은요, 사실은 서술형 외에 있는 외부 선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진짜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서술형이 틀렸어요, 선생님. 이거는 시간이 없었다는 뜻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선지, 변형 선지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요. 자, 이게 이번에도 어느 수준으로 나왔는지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 표현, 추론 이런 거에서 영어 선지가 활용이 되죠. 중요한 건 여러분 제목 주제는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4개 정도 나왔고 뒤에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보실게요.
빈칸과 표현 출원. 빈칸도 여러분 하나, 두 개, 몇 단어씩 바꾸지 않고 빈칸을 매우 길게 냈죠. 특히 이 빈칸은 대부분이 패러프레이징이 이뤄진 겁니다. 변형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일일이 하나씩 읽어가며 읽어가면서 이해를 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내용일치랑 불일치 이런 부분이 있죠. 오, 이게 정말 대박이죠. 매우 길었습니다. 그 외에 요항문도 읽었어야 되고 밑줄 의미와 함축적인 의미도 아래 전부 다 영어 선지가 있었죠. 어렵습니다. 길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 선지가 어느 정도 길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번 문항이 94개의 단어가 있어요. 즉 94개라는 건 보통은 한 지문이 100개 정도거든요. 100개에서 120개? 그러니까 지문보다 조금 못한 그 정도의 문장 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즉 여러분들은 한 지문을 풀면 밑에 새로운 지문을 읽어야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결국 10위권 안까지는요. 한 지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읽어야 되는 문장의 단어 개수가 50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100단어 수준이 여러분들이 더 읽어야 되는 거였고요. 1100단어라면 어림잡아서 여러분들은 9지문에서 10지문 정도를 더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럼 한국어는 몇이었을까? 한글 선택지는 몇 개였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뒤로 가겠습니다. 실제로 94단어란 딱 요 정도거든요. 이게 지문이고 이게 선택지입니다. 지문보다 선택지가 길진 않아요. 하지만 비슷하죠. 여러분 이게요.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역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통 100단어랑 110단어가 나온다면 여기서 130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의 시험에 적응을 하셔야만이 고등학교 가서 이제 2학년 가서 더 길고 더 어려운 어휘들로 있을 때 그때 또 다시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만 나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일단 이 지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잘 해석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우리가 보는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시험지 한쪽에 딱 두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을 보는 순간 거의 한 바닥이야. 자, 여러분들 심리적 압박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렇죠. 이거 심리적인 얘기도 같이 연관성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빠른 문장, 아니 긴 문장을 빠르게 읽어내는 연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요. 이런 지문의 문제들이 계속 연달아 있다 보니까 더 화가 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새로운 문장 해석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문을 공부하면서 전혀 생뚱맞은 다른 거, 구문책 이런 걸 연구하라는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필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문과 연관된 문장을 계속 읽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걸 컨텐츠로 가지고 있고 감히 저는 그걸 용고 전문성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거든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힘들다면, 저한테가 오기 힘들다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배포 자료들도 줄 거고요. 물론 완전 다 주거나 뭐 이렇게 완전 본질적인 건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를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챗GPT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것도 제가 나중에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요거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밑에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일치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용산구는 추론 문제도 냅니다. 그래서 추론이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내용을 매칭해갖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응용해서 선지에 적용하는 연습까지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21번 문제가 굉장히 좋은 추론 문제였거든요. 여기 보면 based on 하고 나서 underlined curse of knowledge 지식의 저주죠. 지식의 저주에 근거해서 두 개의 true statement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식의 근거라는 거 아니죠. 저주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고 그게 잘 적용이 됐는지 아닌지를 선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두 단계죠. 해석에다가 생각까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은 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자, 재밌는 부분은요. 문제조차도 지금 영어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읽어야 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걸 완벽하게 깔끔하게 빠르게 읽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서술형을 제대로 풀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서술형 풀지도 못하고 남겨놓고 풀더라도 집중 못해서 그냥 X표 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진짜 서술형을 우리가 풀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실까봐 갖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어디에 잠재적인 소비자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한국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제시되어 있다고? 쉬운 겁니다. 한국어에 따라서 그냥 적응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요. 마케터가 주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알아야 한다가 동사잖아. 그럼 알아야 한다 먼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잠재적인 소비자가 있는지를 원래 을을이 있었겠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인 겁니다. 알아야 한다. 어디에 잠재적인 소비자가 있는지를. 이 순서로 배열만 밑에 있는 거 활용해서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실게요. 이대로 간다면 알아야 한다. must know. 뭐를? where the potential consumers are. 어디에 잠재적인 소비자가 있는지. 쉬운데, 자, 여러분 특히 이 부분이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는요. 밑에 and how to reach them이라고 요 파트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과감하게 날리고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영작하라고 해주신 거야. 그럼 총 7단어. 7단어면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걸 다 외워서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영작 자체가 쉽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 분명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7단어 수준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잖아? 자,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혹시 더 보이세요? 한국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관사, 정관사예요. 어를 붙여야 되나, 더를 붙여야 되나, 이거는 그냥 놔둬야 되나?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 이미 주시잖아? 그럼 여기서 명사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명사에다가 붙이란 소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힌트도 많이 주고 여러분들이 맞추기를 바라는 가장 쉬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말고 딴 거 어려웠는데요? 응,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얘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당신의 제품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 문장이었거든. 중간에 get to know you 요 자체를 빼게 만들었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착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 서술형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다만 여러분들은 앞문제에 치우쳐갖고 굉장히 헐레벌떡 왔다면 이런 게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른 채로 그냥 쓱쓱 풀다가 오답을 썼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쵸, 하실 수 있죠. 차라리 서술형을 먼저 풀었으면 내가 점수가 좀 더 올랐겠구나 지금 생각드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요, 앞에 있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보실게요. 선생님 그러면 저 정도 하면 어쨌든 간접적인 영향만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술형 문제지만 읽어야 되는 문장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서술형 문제지만 여기서 요약문을 주고 요약문에다가 단어를 쓰게 만들고요. 정의문을 주고 이 정의에다가 단어를 또 넣게 만들어요. 즉, 이 두 개를 또 읽어내야 되죠. 서술형조차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석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하게 지문 읽고 분석 잘했다 끝? 지문 분석이요? 물론 강사들 잘하고 열심히 하시죠. 물론 저도 자신 있습니다. 저보다 사실 내신 시장에서 지문 분석 잘하는 사람 보기 힘들걸요? 와, 진짜 어땠어요? 방금 좀 자신감이 넘쳐 보였나? 자, 다들 잘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분석은요, 분석지도 있잖아.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문 이해하면 뭐합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해석 능력 올리셔야 됩니다. 특히 내가 지문으로 받아놨던 그런 지식을요, 추론까지 가공하고 계속 적용하는 연습까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적당하게 지문 다 외워서 되는 시험입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요거 잘 익히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지문을 갖고 끝낼 것인지 지문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실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계기가 이번 시험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올 거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요,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컨텐츠,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한테 오시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주변에서 찾아보십시오. 어떻게든 여러분 찾아보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힘들면 그래도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자료 분명히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메타인지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나는 이걸 공부하면 돼, 지문 다 외우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점이 이거고 내가 보는 시험은 이거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강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험을 내가 보고 있고 이런 정보가 있었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강의와 수업을 하고 어떤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될지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런 걸 올리는 것 자체가
제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적당하게 용산고 학생들 영어만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만족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학교 가기,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듣는 거 강사분들 맞는 거 알거든요. 자, 같이 경쟁을 합시다.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결국 이기는 건 우리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이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요, 가장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하기 싫은 거니까 일단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혼자 하도록 놔두진 않고요. 계속 같이 하고 호흡하면서 우리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시브 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산고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심지어 저희 이 영상을 다듬어 주시는 PD님마저도 가족이 용산고 출신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산고 안에서 즐겁게 생활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점수까지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용산고의 학생들이 영어로 지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를 간절히 바라는 매시브 강사 조봉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